안녕하세요. 챕터 1. 오늘 품사와 문장의 개념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품사의 개념을 설명하기 앞서서 품사를 우리가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고 하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은 문장 속에 단어 하나하나에 이름을 붙인 것이 품사다 라고 되어 있죠. 자, 레고 블럭처럼 여러 품사들이 합쳐져서 문장을 완성한 것이 바로 품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품사라는 것은 레고 블럭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하나로는 의미가 완성이 되지 않고 별 의미가 없지만 문장을 완성할 때 주 재료가 되는 것들이 바로 이 품사들입니다. 자, 그러면 품사가 도대체 몇 개가 있는가 했을 때 우리가 어떤 선생님은 구품사, 어떤 선생님은 팔품사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세요. 품사의 사자로 끝이 났죠. 자, 품사는 전부 다 모든 것들이 다 사자로 끝납니다. 명사, 관사, 대명사, 형용사, 동사, 부사, 전치사, 접속사, 감탄사. 자, 그러면 팔품사라고 생각하는 선생님들은 뭘 뺀 걸까요? 자, 관사를 빼서 우리 이 명사, 대명사, 형용사, 부사, 동사, 전치사, 접속사, 감탄사를 우리가 팔품사라고 합니다. 자, 팔품사냐, 구품사냐, 이건 별로 중요하지가 않고요. 우리가 하나하나 이 개념에 대해서 알아가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명사입니다. 자, 명사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품사입니다. 명사는 뭐라고 되어 있죠? 사람, 사물, 추상적인 개념 이런 것에다가 명칭을 붙인 품사가 바로 명사다. 라고 했는데 이 명칭을 붙였다라고 했을 때 이 명이 바로 이름명이에요. 이름. 그래서 이름명자. 그래서 이름을 붙인 거. 아무 때나 뭐 노트북 이름을 붙였죠. 어떤 뭐 철수라는 사람. 사람 이름도 명사. 이렇게 될 수가 있고 은는이가 을을 또는 에게라는 조사가 붙습니다. 명사 뒤에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참고로 해놨는데 나중에 또 우리가 설명하겠지만 조사라는 개념 자체가 우리나라 한글에밖에 없습니다. 영어에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나라 말로 자연스럽게 이렇게 해석할 때는 우리가 명사 뒤에 은는 이가 을을 누구누구에게 라는 명칭을 붙여서 우리가 명사를 좀 더 풍부하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치는 어디로 갈 수 있냐 하면 주어, 보어, 목적어, 전치사 뒤에 위치를 한다 라고 했는데 도대체 모르겠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 이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 못해도 됩니다. 대충 우리가 지금 이 작업은 숲을 보는 작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문장이 구성되는구나 이 정도 알고 가면 좋고, 그리고 모르겠으면 영상을 몇 번씩 다시 되돌려 봐도 되고 아니면 담임 선생님께 한 번 더 설명을 요구해도 되니까 가볍게 한번 가봅시다. 자, 명사는 위치에 따라서 해석 시 뒤에 붙는 조사가 달라진다 라고 되어 있죠. 자, 요게 우리가 해석할 때 아주 중요합니다. 자, 명사는 일단 기본적으로 문장의 주인인 주어 자리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명사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주어를 그냥 만약에 우리가 desk라고 한번 볼게요. desk라고 했을 때 그냥 책상 이렇게밖에 안 됩니다. A desk is 면 책상 있다. 조사를 안 붙이면 책상 있다.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자연스럽게 쓸 때, 물론 외국 사람들 귀에는 이게 자연스럽게 들립니다. 근데 우리나라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자연스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어 자리에는 전부 다 은는 이가 라는 조사를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desk라고 했을 때 그냥 단순히 책상이라고 하지 않고 책상은, 책상이 이렇게 조사를 붙여줘서 주어 역할을 한다를 조금 더 우리가 명확하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어 자리에 우리가 동사가 항상 오는데 이 동사는 어떤 행위를 나타내는 뭐뭐이다 또는 뭐뭐뭐다 이렇게 다로 끝나는 것이 동사입니다.
그리고 보충 설명하는 보어가 올 수도 있고 동사 뒤에 그리고 밑에 보면 목적어가 올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 저는 보어 목적어 지금 뭔지 모르겠어요. 네 몰라도 됩니다. 나중에 다시 문장의 형식에 대해서 설명할 때 다시 설명할 테니까요. 자, 일단 보어는 보충 설명하는 말이라고 우리가 한 번 더 염두에 두면 되겠어요. 보어라는 것은 뭘 하는 언어다? 보충하는 말. 그러면 누구를 보충하는데요? 주어를 보충합니다. 그래서 이 보충 설명하는 보어에도 우리가 명사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배웠던 명사가 두 군데 갈 수 있다는 거 알 수 있죠. 주어 자리랑 보어 자리. 근데 보어 자리에는 우리가 조사가 붙지는 않습니다. 그냥 명사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밑에 목적어 가볼게요. 목적어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반드시 명사가 와야 합니다. 그리고 목적어 자리에는 우리나라 말로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는 조사, 을 또는 누구누구에게 라는 조사를 붙여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왼편에 한번 봅시다. Mike is my friend 이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에서 Mike 얘도 명사 그리고 friend 명사입니다. my는 소유격이지만 어쨌든 my는 friend 꾸며주니까 같이 가도록 할게요. 그러면 지금 명사 이렇게 두 군데 is는 동사 그리고 이 명사 첫 번째 Mike는 바로 주어 자리에 온 명사일 거고 my friend 같은 경우에는 보충 설명하는 보어 자리에 온 명사가 됩니다. 그래서 Mike는 나의 친구이다. Mike는 이라고 조사를 붙였죠. 친구다. 보어에는 조사를 붙이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또 문장 보면요. She wrote a letter 라는 문장을 보면 그녀는 자 얘도 그녀는 어떤 여자를 가르치는 여자에다가 이름을 붙인 명칭을 붙인 명사입니다. 그리고 wrote 썼다 동사고요. a letter 얘는 명사 편지. 자 근데 그녀는 하고 선생님이 그녀는 하고 조사를 붙여줬죠. wrote 썼다 a letter 편지 그냥 이러면 편지 이러면 이상하죠. 얘는 보어가 아니고 편지를 이라고 조사가 붙는 목적어 자리에 온 명사가 됩니다. 자, 요 정도 하고 가봅시다. 자, 명사에는 영어에는 미안해요. 조사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위치에 따라서 뜻이 달라진다라고 했습니다. 자, water, fly, love.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쉬운 단어예요. water, 물, fly, 날다, love, 사랑하다. 이렇게만 알고 있죠. 그런데 방금 읽었듯이 영어는 위치에 따라서 뜻이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조사가 있기 때문에 위치가 어느 곳이 되더라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녀는 밥을 먹는다. 이거나 아니면 밥을 그녀는 먹는다. 그녀는 밥을 어때요? 전부 다 우리는 위치가 바뀌어도 의미가 통하죠. 이게 바로 조사의 힘입니다. 이런 조사들의 힘. 그런데 영어에는 이 조사가 없어요. 그래서 위치에 따라서 완전히 역할과 뜻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어가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처음 예문을 한번 보면요. She always wore her plans. 그녀는 항상 하고 were 내가 아는 건 물인데 분명히 she 그녀는 뒤에는 동사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water는 물을 주다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요. Water is important for a human. 물은 하고 문장 처음에 왔어요. 그래서 이때 water는 우리가 알고 있는 noun, 명사. 물은 중요합니다. For a human, 인간에게. My birds are flying to the sky. 많은 새들이 주어 are 하고 이다. 근데 뭘 하고 있는가? flying, 날고 있는 중이다. 여기에서 이 fly는 날다라는 동사에 ing가 붙은 형태입니다. 밑에는요. I saw fly. 나는 주어
saw 봤습니다. a fly 날단데 관사가 붙었네. 관사는 어나 언이나 더는 명사 앞에만 붙는 건데 그러면 쟤 뭐지? fly가 명사로 우리 파리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파리 한 마리를 보았다. on my sandwich 내 샌드위치 위에서 또는 내 샌드위치 위에 있는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장 가볼게요. 자, 두 번째 품사는 우리가 관사입니다. 자, 관사는 혼자서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명사와 같이 기능을 합니다. 명사 앞에 사용이 되고요. 항상 관사는 명사 앞에 붙습니다. 물론 복수일 때는 붙지 않죠. 종류는 총 두 가지입니다. 부정관사와 정관사라는 게 있는데 이 말이 되게 어렵죠. 그리고 이 부정이라는 말 자체가 참 오해를 사기가 쉬운 말이에요. 자, 이 부정은 부정한다, 나는 너의 말을 부정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 부정이라는 건 위치가 정해지지 않았다. 위치가 정해지지 않았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아니 불자에 그리고 위치 정자입니다. 그래서 위치가 정해지지 않은 관사를 on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definite article이라고 해서 어떤 정해지지 않은 대상을 표현할 때는 on나 on을 씁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사과를 좋아해요. I like 했을 때 어떤 딱 그 사과가 아니라 어떤 사과인지 모르겠지만 난 그냥 사과라는 과일을 좋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I like an apple. 이때는 on이라는 부정관사를 써줍니다. 그 다음 더 같은 경우에는 정관사. 이 정자는 우리가 정하다 할 때 정이에요. 그래서 정관사는 어떤 정해진 대상에 붙입니다. 예를 들어 I bought 나는 샀습니다. An apple 사과 하나를 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했을 때 the apple 하고 여기다가 더를 써주는 이유는 이제 정해졌거든요. 내가 산 사과가 바로 그 사과거든요. 그래서 그때 우리 정관사 더를 씁니다. Looks delicious 맛있어 보여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밑에 예문 보면 A man is sitting on the sofa. 한 남자가 소파에 앉아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a man. 이때까지 뭔가 정해지지 않은 어떤 남자를 하나 봤어요.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the man looks handsome. 그 남자는 참 멋있어 보이네요. 자, 여기에 a man 아직 안 정해졌지만 그 다음 한번 내 입으로 내뱉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a man이 the man으로 바뀌는 거예요. 자, 이 정관사를 알면 부정관사와 정관사의 관계를 알면은 나중에 우리 순서 문제 풀 때도 유리하겠죠. 똑같은 단어의 명사가 있는데 어가 하나 붙어 있고 어나 언이나 붙어 있고 그리고 더가 있다. 그러면 똑같은 명사에 하나는 어나 언, 하나는 더 이러면 어나 언인 부정관사가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정관사 더가 와야 되는구나 하고 우리가 순서를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A sun rises in the east. 자, 이 문장은 맞을까요? 틀렸을까요? 이랬을 때 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해요? 당연히 틀린 문장입니다. 왜 틀렸지? 왜냐하면요. 어라는 부정관사를 붙였을 때 얘는 하나라는 뜻도 됩니다. 그랬을 때 어를 쓴다는 것은 두 번째 two, three 이렇게 계속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재 알고 있는 과학적 사실로는 태양은 단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이때는 the sun이 아니라 우리는 a sun이 아니라 the sun이라고 표현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품사가 우리 대명사입니다. 자, 대명사는 후루루 빨리 한번 지나가 보면 자, 명사 앞에 나온 명사를 대신받는 명사가 대명사다. 이름에서 너무너무 잘 알 수 있죠. 영어로 pronoun이라고 했는데 영어에서 이 pro가 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에 앞에 언급했던 명사가 그게 바로 대명사다. 라고 알 수 있죠. 자, 왜 그러면 대명사를 써야 하느냐? 언어의 효율성을 위해서 쓰는 겁니다. 같은 말 반복하면 입이 아프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인칭 대명사가 대표적인 대명사입니다. 인칭, 사람을 칭한다 또는 어떠한 물건을 칭한다 할 때 인칭 대명사입니다. 우리 열심히 외웠겠죠? He, she, her, us, it, them 등등등. 자, she and I 이랬을 때 그녀와 나는 우리 we로, Sally 하면 여자니까 she, 그리고 목적격이면 그녀에게 할 때는 her. A pen 얘는 it, 그것은 일 때도 it, 그것을 일 때도 it. Tom 사람이고 남자니까 he나 him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혹시나 지금 인칭대명사를 다 외우지 못한 학생은 담임 선생님한테 저 인칭대명사가 아직 힘듭니다 라고 꼭 얘기를 하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인칭대명사를 효율성을 위해서 쓸 수 있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뭘 조심해야 되냐 하면, 자, it은 사물뿐만 아니라 성별을 모르는 사람도 받는다. 요거는 고등학생들도 잘 모릅니다. 자, a baby is crying. 아기가 울고 있어요. But 하지만 it looks so cute. 그런데 울고 있는데 너무 귀엽대요. 그런데 문제는 a baby라고 했을 때 얘가 여잔지 남잔지 우리는 모르죠. 그러면 얘를 he라고 받을까 she라고 받을까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는 깔끔하게 it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반드시 it이 사물만 뜻하는 건 아니라는 거. 그러면 it밖에 못 받나요? 했을 때 아니면 확실하게 사람이라는 표현으로 she or he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그리고 they나 them 같은 경우에 우리가 나쁜 습관이 하나 있어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나쁜 습관이 뭐가 있냐면 they나 them을 자꾸 사람이라고만 생각합니다. 사물이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자, they나 them은 그들도 되지만 그것들이라는 사물의 복수도 받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예문 보면 there are many books,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are가 동사 그리고 many books가 우리 주어 역할을 하는 명사가 온 거죠. They are not mine. 그것들은 나의 것들이 아닙니다. 이게 왜 they가 그것들이 되는 거죠? 했을 때 아무리 앞에 눈을 씻고 봐도 사람이 없죠. 그랬을 때 이 they는 그들이 아니라 그것들이라는 우리가 명사이면서 인칭대명사면서 사물을 받는 게 됩니다. 얘네는 우리 many books를 받은 거겠죠. 자, 그 다음 네 번째 품사가 우리 형용사입니다. 선생님이 발음 기호까지 밑에 해놨죠. 악센트 강세, stress가 앞부분에 있습니다. adjective라고 합니다. 형용사를. 자, 형용사는 명사의 형태와 내용을 설명하는 품사다. 너무너무 별 5개짜리입니다. 자, 항상 어디 가면 묻습니다. 형용사의 역할이 뭐니? 이랬을 때 형용사의 존재 이유, 이 형용사의 존재 이유는 우리 딱 하나밖에 없어요. 존재 이유는 명사를 좀 꾸며주는 거, 그걸 갖다가 꾸며준다를 우리가 수식한다라고 표현합니다. 명사 수식밖에 없어요, 저는. 그래서 형용사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라고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형용사는 존재 이유가 무엇이다? 명사를 수식하는 역할을 한다. 자, 그럼 어떻게 수식하느냐? 명사 앞에서 명사를 수식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까 봤던 보어 자리에서 주어 자리에 온 명사를 보충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목적어 자리에 목적어의 명사를 보충 설명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아이고 저는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자, 이래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우리 문장 형식할 때 또 할 거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형용사의 이 용법이 한정용법과 서술용법 두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사실 선생님 이런 거 별로 가르쳐 주고 싶진 않지만 최근 들어서 다시 옛날로 회귀하는 듯이 한정용법이냐 서술용법이냐 이런 문법적인 용어를 많이 쓰는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도 뭐 시험을 따라야죠. 어쩌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거 외우는 게 아닙니다. 이해만 하면 됩니다. 자, 보세요. 형용사는요. 일단은 누구를 꾸며준다고요? 명사를 꾸며줍니다. 그런데 이 형용사는요. 용법이 두 개 있대요. 한정용법이 있고요. 한정용법이라고 했을 때 이 한정이라는 거 말이 언제 쓰이는지 생각해 보면 됩니다. 한정적이다. 뭔가 가둬두는 느낌입니다.
자, 한정이라는 것은 뭔가 어디에 딱 가두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사가 혼자 있을 때는 아무런 틀이 없다가 이 형용사가 오므로 인해서 바로 앞에 오므로 인해서 어떤 명사냐고 하면 하고 이렇게 틀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는 한정용법이라고 합니다. 명사 앞에서 어떠한 그 틀을 만들어 줄 때요. 예를 들어서 그냥 보자. animals. 이 animals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동물들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그냥 어떤 동물들 야생동물일 수도 있고요. 집에서 키우는 가축동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얘 앞부분에다가 animal 앞부분에다가 우리가 이런 말을 씁니다. 예를 들어서 white animals 이렇게 딱 해버리면은 흰색 동물들 해서 동물들 중에서도 검정 동물 안 되고 빨간색 뭐 갈색 동물 다 제외하고 흰색 동물밖에 안 된다라고 한정해 버립니다. 그래서 요때 이 white를 우리는 한정용법이라고 합니다. 이해됐죠? 그리고 서술용법이라고 있는데 형용사는 서술용법은 무엇이냐? 말 그대로 서술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자, 서술이라는 것은 서술이라는 건 우리가 말한다의 뜻입니다. 말 또는 설명한다는 뜻입니다. 선생님이 펜이 잘 이쁘게 안 써지네요. 이해 좀 해줘요. 자, 서술한다. 이거는 뭘 한다? 설명한다. 어떤 것을 형태를 누구의 형태를 명사의 형태를 그래서 한정용법과 서술용법을 구별할 때 한정용법은요 삭제해도 말이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리고 서술용법은 삭제하면 말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 밑에 한번 구별해 봅시다. The music sounds loud. 이 음악은 얘가 주어 sounds 들립니다. sounds는 들리다라는 동사입니다. 크게 들립니다. loud. 여기서 형용사가 우리 loud입니다. 자, 이 loud는 한정일까요? 서술일까요? 자, 우리 한정을 우리 1번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서술을 2번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자, 그랬을 때, 자, 한정일지 서술일지. 좀 전에 얘기했듯이 삭제해도 말이 되면은 한정이고 삭제해도 말이 안 되면 서술용법입니다. 이랬을 때 the music sound 이 음악은 들립니다. 그럼 어떻게 들리는데요? 알 수 없죠. 그래서 이 loud는 2번 서술용법입니다. 그 다음 there is a bright star in the sky. 자, 여기에서 형용사 보입니까? bright라는 형용사가 딱 보입니다. 자, 이 bright는 빼도 말이 되는지 봅시다. 그냥 a star 별이 있네요. 하늘에 말 되죠. 그래서 그 별 중에서도 bright star 밝은 별이 있다. 이랬을 때 이 bright는 한정과 서술 중에 한정용법입니다. His music makes me happy. 그의 음악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었어요. 여기에서 형용사 우리 happy 보이죠? 이 happy를 어떻게 빼버리면 말이 되는지 봅시다. 이 음악은 나를 만든다. 나를 어떻게 만드는데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happy는 서술용법입니다. 2번 Something strange happened to me. 이랬을 때 형용사 strange 얘가 우리가 이상한이라는 뜻도 있고요. 그리고 반드시 기억하세요. 낯선이라는 뜻도 있다는 걸 꼭 기억합시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something strange 낯선 무언가가 happened to me. 나에게 일어났다. 이렇게도 될 거고요. 이상한 무엇인가가 나에게 일어났다. 이렇게 될 겁니다. 근데 어쨌든 strange를 한번 제거해 봅시다. 그럼 말이 되는가? 쭉 제거하면 something happened to me. 무언가가 나에게 일어났어요. 말 되죠. 그래서 이 strange는 우리가 한정용법 1번입니다. 됐죠? 자, 일단 첫 번째 지금 밑에 더 있네요. 자, 플러스라고 해서
명사에 ly가 붙으면 우리가 형용사가 된다라고 선생님이 써놨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 자, 원래부터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형용사인 아이들이 있습니다. 원래 태어날 때부터요. 그런데 이 아이들로는 모든 명사를 꾸며줄 수가 없습니다. 좀 더 많은 표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럼 어떡하지? 태어난 애는 이거밖에 없는데 더 만들어야 되나? 만들어야죠. 어떻게? 명사에 ly를 붙이면 우리가 형용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몇 개 없어요. lovely, friendly, lonely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데 가만 보면 love, 사랑, friend, 친구, lone, 외로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자주 쓰는 명사들이 있죠. 이거 외에도 우리 timely 이런 것도 있고요. 시기적절한 monthly, 매달의, weekly, 매주의, daily, 매일의 이런 형용사도 있습니다. 전부 다 time, week, month, day에 ly가 붙은 형용사입니다. 부사가 절대 아니라는 걸 머릿속에 넣고요. 그래서 you're so friendly, 너는 너무나도 friendly, 다정해 보여. Today is a lovely day. 오늘 너무 멋진 날이야. Lovely. 영국 사람들이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멋진. I'm not lonely anymore. 나는 animal. 더 이상 외롭지가 않아요. 여기서 lonely, lone이라는 외로움에다가 ly가 붙어서 우리 외로운이라는 형용사가 된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5번 동사부터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